경상북도 영천의 작은 농촌 마을, 무더운 여름 아침이었다. 18세의 한소라가 빛나는 햇살 아래 느긋하게 걸음을 옮겼다. 긴 흑발은 허리까지 흘러내렸고 그 빛은 햇빛에 반짝이며 바람과 장난치듯 흩날렸다. 그녀의 꿀빛 눈동자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살짝 길게 찢어진 형태로 늘 장난기가 가득한 듯 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매끈했고 도발적인 듯 도톰한 입술은 마치 누군가를 유혹하는 듯 자연스러운 매력을 뽐냈다. 그녀의 몸매는 농촌에서 자란 강인함과 여성스러움이 공존했다. 탄탄히 다져진 허벅지와 잘록한 허리, 그리고 풍만한 가슴은 그녀가 스스로를 가꾸는 데 소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짧은 데님 핫팬츠와 배꼽위로 묶은 흰색 티셔츠를 입었다. 더운 날씨에 긴 옷은 사치였다. 소라는 농촌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걸 즐겼지만 단순히 외모만으로 승부하는 여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했고 농사일에 익숙했다. 아버지와 함께 농장을 일구며 자란 그녀는 일찍부터 여성도 능력과 성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걸 배웠다. 아버지의 오른팔로 50대 초반의 조용한 남자, 김태호가 있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눈빛으로만 많은 걸 말하는 타입이었다. 농장 입구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며 주로 마구간과 마당을 지키는 그는 늘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소라는 종종 태호의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가며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걸 느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고용주와 종업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은은한 불꽃처럼 뜨겁고 감추려 애써도 숨겨지지 않는 욕망이 담겨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태호는 소라를 몰래 훔쳐보는 정도였지만 소라가 성숙한 여성이 되면서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직접적이고 대담해졌다. 아침에 아버지께 인사하러 온 소라를 태호가 바라보는 순간 그녀가 설거지하거나 흙투성이 옷차림으로 마당을 오갈 때마다 그의 시선은 멈춰섰다. 그가 기계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내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은 소라에게 은근한 흥미를 자극했다. 아버지는 태호를 신뢰했다. 그는 농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늘 근면 성실했다. 하지만 소라는 아버지에게 태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태호의 시선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걸 즐기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일상이 시작될 줄 알았다. 그러나 집은 평소와 달리 고요했고 커피 향도 주전자 끓는 소리도 없었다. 소라는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발견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땀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다가갔다. 아버지는 힘겹게 대답했다. 몸살 감기였다. 평소 강인한 아버지가 병에 눕다니 농장 일은 이제 그녀의 몫이었다. 소라는 머리를 질끈 묶고 냉수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렸다. 밥을 짓고 아버지에게 수건을 준비해주고 들판으로 나가보니 가축들이 소란스러웠다. 돼지들은 시끄럽게 울부짖고 닭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강아지는 울타리 쪽을 향해 짖으며 뭔가를 경계했다. 농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야 했다. 소라는 태호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복잡했다. 태호와 그녀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묘한 감정이 깔려 있었다. 아버지의 병으로 둘만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감정은 더욱 깊어질 터였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태호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태호 씨, 일찍부터 준비하셨네요. 두 번 손뼉을 치자 태호가 문을 열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시선을 떨구었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의 눈은 그녀의 얇은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몸매를 숨기지 못했다. 소라는 일부러 아버지의 헌 티셔츠를 입고 나왔지만 얇고 낡아 몸의 곡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태호는 숨을 삼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상태가 심각하네요. 그는 고개를 극적이며 말을 더듬었다. 소라는 담담히 대답했다. 심한 몸살이에요. 며칠은 쉬셔야 할 거예요. 그 순간 태호의 시선은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말초적으로 변했고 소라는 그 긴장감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도울게요. 태호가 말하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감사와 함께 감춰진 유혹이 섞여 있었다.
소라는 그를 앞에 두고 천천히 앉아 다리를 꼬았다. 바람에 살랑이는 짧은 핫팬츠와 야른 티셔츠가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태호는 그녀를 훑어보며 입맛을 다시는 듯 했다. 정말 솜씨가 좋네요. 소라씨 금식도, 옷차림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소라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럼 이제 농장 일도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라고 응수했다. 태호와 소라의 거리감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농장 한가운데에 위치한 헛간에서 두 사람은 소라가 준비한 점심 도시락을 나누며 은밀한 긴장감을 나누었다. 태호는 느릿느릿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해 떠나지 않았다. 소라는 일부러 다리를 꼬아 핫팬츠가 살짝 올라가게 했고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도 일부러 흘러내리게 놔두었다. 오늘 정말 덥네요. 태호 씨의 소라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친 숨소리와 섞여 있었다. 네, 이 옷 때문에 더 녹아버릴 것 같아요. 태호는 대답하며 다시 한번 그녀를 훑었다. 그날 오후, 헛간에서 시작된 그들의 묘한 긴장감은 급격히 증폭되었다. 소라는 태호에게 소에 젖자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태호가 몸을 가까이 하며 손을 그녀의 등에 살짝 올렸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모든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헛간 안은 두 사람의 숨결과 바람에 날리는 먼지, 그리고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소라는 자신도 모르게 태호의 품에 안겼다. 긴장과 욕망,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한데 어우러져 두 사람은 마치 운명처럼 서로를 끌어안았다. 바닥에 흩어진 볏짚과 농장의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에서 그들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지고 몸이 맞닿았다. 그날 이후 소라와 태호의 관계는 단순한 농장 일손을 넘어서 은밀하고 뜨거운 비밀이 되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농장에는 두 사람만의 작은 세상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아버지에게 들켜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소라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농장 한켠에서 소라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쪽지 한 장, 그 쪽지에는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난다라는 의미심장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과연 누가, 왜 이런 쪽지를 남긴 것일까? 그리고 소라와 태호의 관계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 농장의 한여름 밤, 모든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경상북도 영천의 무더운 여름날 저녁, 농장 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한소라는 마음속 깊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지 김현수는 병석에서 조금씩 회복 중이었지만 여전히 허약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가볍게 머리를 묶은 채 흰색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얇은 원단은 땀에 살짝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가며 그녀의 곡선을 은근히 드러냈다. 발끝에는 낮은 굽의 샌들을 신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목에는 아버지가 선물해준 작은 은목걸이가 빛났고 귀에는 조그만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다. 그녀는 오늘도 태호를 만나기 위해 헛간 쪽으로 향했다. 햇살이 사그라들어 선선해진 바람이 원피스 자락을 살랑거리게 했고 소라는 스스로를 다잡는 듯 걸음을 재촉했다. 헛간 문을 열자 태호가 등 돌린 채 말없이 소의 몸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듬직했고 넓은 어깨와 굵은 팔뚝은 그가 얼마나 단단하게 농장을 지키는지 말해주었다. 그는 청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땀에 젖어든 부분이 어둡게 변해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고 거친 수염이 무심한 듯 얼굴을 감쌌다. 안녕하세요. 태호 씨, 소라가 부드럽게 인사했다. 태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좀 덜 덥네요. 태호가 대답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래도 아직은 햇볕이 무섭죠. 소라는 웃으며 도시락을 건넸다. 맛있게 드세요. 그의 손이 도시락을 잡을 때 두 사람의 손끝이 스치며 전해진 전율에 소라의 심장이 뛰었다. 두 사람은 헛간 한쪽에 놓인 볏짚 위에 나란히 앉았다. 소라는 천천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고 고소한 밥 냄새가 퍼졌다. 태호는 한 입 먹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역시 소라씨, 요리도 잘하시네요.
밥은 부드럽고 반찬도 딱 맞아요. 소라는 살짝 웃으며 아버지께 배운 거죠. 농장 일도 요리도 뭐라고 답했다. 그 순간 태호의 눈길이 소라의 목덜미를 따라 내려갔다. 소라는 그 시선을 느끼고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태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서요라고 변명했다. 소라는 웃음을 터뜨리며 익숙해지면 더 위험하겠네요 라고 맞받아쳤다. 헛간 안은 점점 더 아늑해졌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살며시 녹아내렸다. 태호는 도시락을 먹다가 손을 멈추고 소라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소라 씨, 내가 농장 일도 도와줄게요. 몸이 안 좋으신 아버지 대신.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 속에는 깊은 배려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도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태호 씨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고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감정의 문이 열렸다. 그날 저녁,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라는 마음 한켠에 느껴지는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한 가지 의문을 품었다. 아버지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쪽지,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난다라는 문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누가, 왜 이런 쪽지를 남긴 것일까? 그리고 그 쪽지가 의미하는 진실은 무엇일까? 소라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농장 풍경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와 태호, 아버지 김현수, 그리고 농장의 모든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었다. 바람에 살랑이는 원피스 자락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경상북도 영천의 여름밤, 한소라는 창가에 기대어 어둠에 잠긴 농장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 흑발은 살며시 어깨를 감싸며 바람에 나부꼈다. 그녀는 얇고 부드러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원피스는 몸에 착 달라붙어 그녀의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냈고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길이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발끝에는 가벼운 슬리퍼를 신어 농장 특유의 자유분방함과 소녀다운 매력을 동시에 풍겼다. 창밖의 달빛은 은은하게 농장 곳곳을 비추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소라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의 병환과 태호와의 미묘한 관계, 그리고 방금 발견한 쪽지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헛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헛간 문을 천천히 열자 태호가 어둠 속에서 소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듬직한 모습이 달빛의 어슴풀에 드러났다. 청색 셔츠에 소매가 살짝 거쳐 있었고 거친 손은 능숙하게 소를 다뤘다. 태호 씨의 소라가 조용히 불렀다. 태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낮고 무겁게 빛났다. 무슨 일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따스함이 섞여 있었다. 그냥 밤에 걷다 보니 당신 생각이 났어요. 소라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태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 생각이 많이 났죠? 그의 말에 소라는 가슴이 뛰었다. 두 사람은 헛간 안볏집 위에 나란히 앉았다. 소라는 슬그머니 원피스 자락을 들어 무릎 위로 올렸다. 태호의 눈빛이 번뜩였고 소라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웃었다. 이렇게 가까이 앉으니까 농장도 낯설게 느껴지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혹적이었다. 이 태호는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소라 씨, 내가 감히 말하자면 그동안 참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숨죽인 듯 낮았다. 소라는 가만히 그의 손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헛간 문이 삐걱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문 밖에는 농장개 별이가 짖으며 어둠 속을 맴돌았다. 긴장감이 잠시 흐르자 태호가 조용히 웃었다.
별이도 우리를 지켜주는군요. 농장에선 개도 감시 잘합니다. 소라도 웃으며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겠네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요. 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들은 살짝 긴장을 풀고 다시 가까워졌다. 태호는 소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기며 입술을 가까이 댔다. 소라 씨, 오늘 밤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겨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지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아버지 김현수의 기침 소리가 농장 안을 울렸다. 소라는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아버지의 건강도 농장의 미래도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그날 밤 소라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쪽지 속 글귀가 떠올랐다.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난다. 누군가가 이 농장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 비밀이 자신과 태호, 그리고 아버지 사이의 감정을 뜻하는 걸까?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에 휘감긴 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듯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농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경상북도 영천에 이른 아침, 한소라는 아직 어스름한 새벽 안개가 농장 주변을 감싸는 가운데 마당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 감긴 연한 핑크색 슬립 드레스는 가느다란 실루엣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며 다리 라인을 은근히 드러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민나데 슬리퍼가 멋스러운 조화를 이루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긴 흑발이 그녀의 목선을 감싸며 고요한 새벽의 정적과 어우러져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지난 밤에 뜨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태호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그만큼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자라났다. 아버지 김현수의 갑작스러운 병환,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농장에 몰려드는 수상한 기운들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최근 발견한 쪽지의 의미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난다. 그 문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누가, 왜 남긴 것일까?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농장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라는 긴장하며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누구세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저는 이근수입니다. 아버지 김현수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왔습니다. 소라는 놀라움과 동시에 경계심이 들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근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은 농장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낯선 사람들이 농장 근처를 맴돌고 있고 아버지께서 아프신 것도 단순한 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소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들이요? 어쩌면 그 쪽지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진실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소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그러면 함께 해주세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은밀한 동맹을 맺었다. 아버지의 병과 농장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자신들이 마주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다. 그날 밤, 소라는 태호에게 이 사실을 전할까 고민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여전히 미묘했다. 태호는 소라를 바라보는 눈빛에 여전히 불타는 욕망과 보호 본능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불안도 내포하고 있었다. 태호 씨, 우리가 곧 큰 일을 겪게 될지도 몰라요. 소라는 조심스레 말했다. 태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가 지킬게요. 농장도, 그리고 당신도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뜨겁고 단단한 손길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농장의 평화를 깨뜨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천천히 농장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변하려 한다. 숨겨진 진실과 감춰진 욕망, 그리고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 한소라와 태호, 그리고 이근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농장에 들이운 새로운 어둠이 그들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경상북도 영천의 한적한 농촌 마을, 태양이 점점 높이 올라가며 뜨거운 여름 햇살이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소라는 긴 흑발을 뒤로 넘기고 연한 베이지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채 농장 중심지에 있는 헛간 앞으로 나왔다. 원피스는 몸에 꼭 맞아 그녀의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엉덩이 라인을 자연스럽게 살려주었다. 발에는 흙먼지가 묻은 낡은 고무장화를 신어 도시의 화려함보다는 농촌의 진솔한 생활감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렀지만 눈빛은 단호하고 강렬했다. 아버지 김현수의 병세는 여전히 완쾌되지 않았고 농장 일은 가중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태호와 함께 밝혀야 할 비밀과 자신이 지켜야 할 농장이 있었다. 그녀가 헛간 문을 열자 태호가 소를 돌보고 있었다. 그의 청색 셔츠는 땀에 젖어 등이 어두운 빛으로 변했고 굵은 팔뚝에는 흙과 땀방울이 묻어 있었다. 태호가 소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좀 덜 덥네요. 그래도 일은 많죠. 소라는 도시락을 들고 다가가며 말했다. 네,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셔서 제가 더 힘내야 해요. 두 사람은 볏짚 위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누었다. 태호는 소라가 준비한 음식에 감탄하며 말했다. 소라 씨, 진짜 농사뿐 아니라 요리도 일품이네요. 아버지께서도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소라는 수줍게 웃으며 그러며 아버지 덕분이죠. 라고 답했다. 순간 태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와 목선을 스치고 지나갔다. 소라는 바람에 스르르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넘기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태호 씨, 너무 자주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태호는 얼굴을 붉히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날 오후, 소라는 농장 마당 한켠에 쌓아둔 건초 더미 옆에서 태호와 함께 일을 하면서도 그 긴장감과 묘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짧은 원피스 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며 농장 일을 하였고 태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자꾸만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농장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소라가 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쪽지,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난다라는 문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농장 주변에 몰래 숨어든 낯선 사람들이 점점 수를 불려가고 있었고 이근수라는 남자가 나타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소라가 헛간에서 태호와 마주 앉아 있을 때 밖에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순간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비밀스러운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다. 소라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벌어질 일들은 이제 더 이상 농장 일상도 단순한 농촌의 사랑도 아니었다. 그림자가 가까워지자 태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 소라는 뜨거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농장과 가족을 지켜낼 거예요. 그들의 결의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새로운 운명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